12월 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상월결사 운동을 이끌어온 자승대종사 2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자승대종사 부도탑 제막식도 이어지며 전법 정신을 이어가는 상징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춘천국립박물관이 강원 지역 불교 유물을 통해 깨달음의 진리로 향하는 길을 시각화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AI,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300년 전 제작된 신라사경,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미공개관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라시대 사경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강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해온 양주 육지장사가 웰니스 관광사찰 지정을 기념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육지장사는 통합 웰니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외치며 상월결사 운동을 이끌어온 해봉당 자승대종사 2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자승대종사 부도탑 제막식도 이어지며 전법 정신을 이어가는 상징물로 사부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가 영전에 나아가 개송을 읊으며 해봉당 자승대종사를 추모합니다. 일주기를 맞이하여 해봉당 자승대종사는 자제하여지다. 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상월결사 운동을 이끌어온 자승대종사. 대종사 원적 2주기를 맞아 지난 6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상월결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과 전법 문화를 연 대종사의 원력이 다시 한번 사부대중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남아있는 후학들은 더 치열하게 수행하고 더욱 담대하게 쇄신해야 하며 더욱 널리 전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법 전합시다라는 유후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동시에 조계종도의 존재 의미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다 함께 실천 의지를 다져와야 할 것입니다. 달해제에는 종단 교역직 스님들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정관계 인사 등 200여 명의 대중이 함께했습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자승스님 말 한마디가 한국 불교를 새롭게 만들었고 현재 우리 종단에 힘있는 종단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봉은사 부주지 각진 스님의 자승대종사 행장 소개가 이어지며 대중은 스님의 수행과 전법의 궤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09년 33대 총무원장 당시 종단 내부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을 추진하며 청정승가 회복의 기틀을 만들었고 불교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나란다 축제를 열어 전국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승대종사의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 원력은 상월결사였습니다. 혹한 속 천막결사를 진행한 2019년을 시작으로 2020년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평화방생순례, 2023년 인도와 네팔의 8대 성지를 43일간 걷는 인도순례에 이르기까지 상월결사는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 패러다임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전법하랍니다. 지장보살께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부를 다음 생으로 미룬다 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신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저희 상자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해봉문도에는 진심으로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함께 노력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달해제에 이어 자승대종사의 부도가 있는 부도전으로 이동해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주기 달해제부터 시작된 불사는 당초 2주기 때 부도탑과 부도비를 함께 조성하려 했지만 이번엔 탑만 제막하고 비는 내년에 봉안할 예정입니다. 부도탑만 모시게 되고 부도비는 조금 더 후에 모시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130세대와 단체 400명 가까운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완성된 부도탑은 가로 1m 95cm, 높이 4m 18cm 규모로 자승대종사의 원력을 이어가는 상징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탑은 앞으로 대종사님께서 추구하셨던 우리 그 가르침을 증명하며 만인의 문명을 밝혀주는 영원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승대종사 원적 2주기를 맞아 전법 원력을 기리는 탑이 세워지며 상월결사의 정신은 한국불교 미래세대에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법주사 주지와 복천선원장을 역임한 진홍당 월성대종사 49제 막제가 조계종 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6일 엄수된 49제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조실 지명스님, 율주 무상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 문도대표 덕암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설정스님은 월성대종사께서는 평생을 수많은 납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 주셨다고 말하고 우리도 월성대종사가 걸어간 길을 따라 중생제도에 대한 서원을 가져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지명스님도 금오문중의 사표인 월성대종사는 평생 수행력과 교화력으로 우리 대중에게 감동을 주셨다며 큰 빛으로 나투시라고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진홍당 월성대종사는 1933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해 1956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구례 화엄사에서 출가한 후 법주사 주지 금오문도회 문장, 복천선원장을 역임하고 법납 72년 세수 9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춘천국립박물관이 강원도 금강산, 원주, 평창, 양양 등에서 출토된 불교 유물 30건 31점을 통해 깨달음의 진리로 향하는 길을 시각화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의 불교 미술 깨달음을 찾는 길인데요. 유물을 시각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넘어 AI,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유물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전시실을 들어서자 미소를 살짝 머금고 있는 조광남 부처님 얼굴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얼굴 길이 30cm, 큰 불상으로 추정되는 철불 얼굴 조각으로 3D 모델링 기법으로 얼굴 형상을 만들고 위치를 파악해 조각들을 맞췄습니다. 천여 년 전 웅장했던 모습과 달리 쪼개지고 사라진 현재 모습은 재행무상,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불교 교리를 보여줍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깨달음의 진리로 향해 가는 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강원의 불교 미술, 깨달음을 찾는 길 특별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강원도의 불교 문화유산으로 깨달은 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를 쫓으려는 사람들에게 불교 미술품들, 불교 의식구와 불교 조각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보여주는 전시실을 기획을 했습니다. 전시는 일부 불교 공예, 몸과 마음을 깨우는 의식구로, 소리로 깨달음의 시간을 여는 쇠북, 향으로 본내를 태우는 향로, 맑은 물로 마음의 고통을 씻어내는 청동전병 등 불교 의식구를 전시합니다. 그중 15세기 종으로 알려진 금강산 유점사 종에서 40자의 범자로 양각된 파지옥 진원, 육자 대명왕 진원의 은가 뜻을 영상으로 만들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울림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2부 불교 조각, 보살과 부처, 깨달음의 형상에서는 양양 설리먼터에서 발견된 보물, 금동 보살 입상을 보존 처리해 전시하고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상영합니다. 이 보살 입상은 통일신라 8에서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이 시기의 작품으로서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 화려함이 온전히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발굴된 높이 18.6cm의 금동 관음 보살 자상은 크기가 작지만 얼굴과 신체, 장신구 표현이 세밀한 수작으로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에서 발견된 철불, 아미타 열의 자상은 두 손을 엄지와 검지를 맞댄 묘관 찰지인을 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완성된 깨달음의 결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복원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화려했던 그 면모를 전달하고자 했고요. 3D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불상 얼굴을 새롭게 조명을 했습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더 아름답게, 볼 수 없었던 그 내면의 모습은 깊이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유물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닌 영상과 AI,
3D 모델링 등 다양한 기술로 유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불교 문화유산 30건, 31점을 통해 깨달음의 진리로 향하는 여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1300년 전 제작된 신라 사경,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미공개 권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랍도록 정교하게 살아있는 먹서는 종이 제작을 비롯해 신라시대 사경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기술 고증과 보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실물을 만날 수 있는 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신라 754년 황룡사 연기법사의 발언으로 조성이 들어가 이듬해 2월 14일 완성된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신라사경 중 제작 연대가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사례로 한국불교미술과 전통재지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움미술관에 의해 1978년 처음 세상의 존재가 알려진 후 두 축 가운데 보존 처리를 거친 권 1에서 12, 1989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권 44에서 50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1300년 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권 44에서 50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리움미술관이 지난 5일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권 44에서 50본 영인본을 일반에 처음 공개하고 보존관리 과제를 되짚었습니다.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이 그 이름처럼 다시 빛을 품고 피어나는 과정, 그 여정의 한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뜻깊습니다. 권 44에서 50은 총 30장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두 곳의 연결부가 분리된 상태. 표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두루마리 중심인 축목이 제작 당시 그대로 남아있고 수정으로 만든 양쪽 끝의 축수는 헐거워져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유미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권 44에서 50의 현황과 함께 권지 재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원본의 표면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도침지의 유리구슬 연마, 유리판 연마, 백납도포의 유리판 연마, 밀랍도포의 유리판 연마까지 4가지 방식으로 표면을 가공한 시료를 제작했습니다. 각 시료 위에 먹을 사용해 필사한 뒤 현미경으로 표면 상태를 비교한 결과 닭종이를 도침한 후 그 위에 밀랍을 바르고 유리판으로 연마한 표면에 먹을 올린 것이 가장 유사했습니다. 이는 먹번짐을 극도로 억제하고 종이 표면에 특유의 광택을 형성한 8세기 사경 제작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밀랍을 도포해서 유리판으로 하면 좀 비슷해 보이기는 했는데 밀랍을 만약에 발랐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발라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변색과 손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력과 구조가 안정적인 상태인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권 44에서 50. 남유미 실장은 표면에 도침과 밀랍 연마가 이루어진 종이인 만큼 보존에 있어 습기가 가장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습식을 동반한 처리를 지향하고 최소 개입, 제한적 보강의 원칙을 중심으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침이 되어 있는 종이는 사실 물이 들어가면 도침이 풀리면서 종이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감, 분위기 이런 것은 싹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게 아닌 거죠. 이외에도 심포지엄에서는 이승혜 동아대 교수의 신라백지묵서의 신앙적 의미, 후지타 레이오 일본문화청 전 조사관의 일본 고대 사경 발표도 이어지며 사경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신라 사경의 제작 기술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담은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 리움미술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권 44에서 50 보존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에 부산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태고종 부산교구는 지난 6일 부산 자비암 경내 마당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교구 종무원장에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을 추대하고 이를 축하하는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은 취임사에서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교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태고종의 전통 문화와 수행 정신을 부산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피워내 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종 부산교구는 종무원장 취임식에 이어 원로의원 추대식을 봉행하고 각 국장 소임 임명장을 전달한 다음 종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전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가 2025 부산불교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는 지난 6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범어사 합창단, 삼광사 화엄합창단, 해원정사 합창단 등 11개 합창단이 참여한 가운데 찬불가와 가요 등 다양한 합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 삼광사 주지 용암 스님,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 김옥희 회장 등 8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김옥희 회장은 올 한 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불교합창제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창단한 부산불교합창단 연합회는 찬불음악 보급을 위해 매년 부산불교합창제를 열었습니다. 천안 가건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제22회 송년법회 및 15대 동문회장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가건사는 지난 6일 천안 티웨딩에서 주지 대원 스님, 천안시 사암연합회 회장 도원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성기만 신도회장, 한진우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회 가건사 불교대학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대원 스님은 방포원 정상요청규 이성동거 필수 화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불자들은 서로 화합하고 뜻을 같이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한마음이 되달라고 법문했습니다. 제15대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에 취임한 한진호 회장은 가건사 불교대학이 전국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는 동문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건사는 송년법회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무량수 장학금으로 단국대와 공주대,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 각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후원금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에 각 1,000만 원, 총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스트레스, 불면 등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해온 양주 육지장사가 웰니스 관광사찰 지정을 기념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템플스테이 25주년을 맞아 통합 웰니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을 하루 앞뒀던 지난 6일. 이미 하얀 눈이 소복이 덮인 산자락이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양주 도리산에 자리 잡은 육지장사가 경기도 웰니스 관광사찰 지정기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템플스테이 25주년을 맞은 육지장사는 치유와 쉼의 공간으로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한국형 웰니스 문화를 선도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1995년도에 여기 이제 첫 삽을 뜨고 우리가 1600년도 내려오는 불교의 문화도 접목시켜서 오늘의 25년간의 그 결과가 결국은 금년에 경기도로부터 1호로 지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쑥뜸, 게르마늄 온구 체험, 온돌 보행 명상 등 건강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의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현대인에게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해온 육지장사. 이날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저산소, 저체온, 만성염증, 스트레스, 불면증 등 6가지를 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웰니스 솔루션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인의 면역력 회복과 근본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웰에이징, 웰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방문객들에게 최적화된 힐링 경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5, 60세 정도 들어가게 되면 불면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그러한 그 약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약 하나 먹지 않고 체험을 통해서 바꿔주는 이러한 것이
아마 앨리스 시대에 적합한 여기 육지장사의 프로그램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차명상과 온구를 통해 단전을 따뜻하게 데우는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육지장사는 사찰이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현대인이 건강과 쉼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쑥뜸 온구로서의 내 몸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체온을 올려서 이렇게 면역력이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체험에 의해서 이렇게 저체온에서 이렇게 완전한 체온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건강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산소, 저체온은 그러한 온구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체온을 올려주기도 하고. 좌청룡 우백호 형국의 달이 가다 머문 자리라는 별칭으로 머무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정화되는 천혜의 명당으로 알려진 양주 육지장사. 경기도 웰리스 관광사찰 지정을 초석으로 전통 사찰의 정신과 현대 웰리스 산업이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치유 문화의 이정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재단법인 보현장학회가 밀양 삼랑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보현장학회는 지난 5일 밀양 삼랑진 중고등학교에서 보현장학회 이사장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금강암 주지 도산스님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고등학생 20명에게 각 50만 원씩, 중학생 10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여대종사는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셨던 동산대종사께서 늘 감인대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가운데 길이 열린다라는 뜻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여러분도 끝까지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1995년에 설립한 보현장학회는 지난달 22일에도 부산 여여선원에서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등 총 31명에게 2,1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법도량 마산 정법사가 제가불자와 천진불이 함께하는 삼귀이계 선제팔계 수계살림 대법회를 봉행하고 참된 불자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지난 6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주지 광우스님을 전개하사리로 제가불자 264명, 대학생 15명, 어린이 105명 등 총 384명의 불자들은 연비와 청수의식으로 3귀와 5개, 8개를 받고 잘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우스님은 개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오늘의 서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비와 지혜를 밝히는 올바른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정법사는 경남대학교 불고동아리에 활동 지원금을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수계법회는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신행 문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